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 부분 상가임대차 보고 자, 여러분 제1조 봅시다. 상가임대차 보고 제1조가 목적 조항인데요.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무슨 건물입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지고 나니까 소액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막 쫓겨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없을 때 보증금 조금 걸어놓고 장사하잖아요. 작은 점포, 아주 작은 점포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 점포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증금 걸어놓고 주인하고 믿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갈 때 되면 주겠지. 또 잘 안 나가죠. 소액 상인들은 그 자리에 터잡아 계속 이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 좀 큰 건물 많은 소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이 사람들 등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주택 아니잖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만들기 전에는 경매 경락되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100% 쫓겨났어요. 100%. 경주의 여성 국회의원. 예? 뭐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큰 건물을 경매를 받았는데 데모해서 난리 났죠. 왜냐하면 그 건물에 이 법 시행되기 직전의 사람들이라서. 아니 국회의원이 그 지역 주민을 다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논리상으로는 지금 맞거든요. 경락 받았으니까 다 나가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데모하고 난리 났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보호 못 받아요. 뭐 도덕적으로나 상도 이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표를 의식해서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빼놓고는 법적으로는 보증금 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자본주의 사니까 돈 있으면 최고니까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역시 임차인 보호하는데요.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주택에서도 한 문제.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면 손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나오면 뭐 거의 다 마친다 보시면 되고요. 자, 2조에 봅니다. 1항에 이 법은 상가 건물 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게 지난번에 정답이었어요. 이 법이 적용되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라고요? 상가 건물.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상가 건물을 맞는데 갈로 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걸 시험 딱 냈던. 법이 요걸 딱 규정하고 있으니까 요걸 답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점포나 다 되겠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법에 적힌 대로. 오케이.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걸 정답으로 시험 내세요. 그리고 둘째 줄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해야 된다. 종된 부분을 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부분이 아니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라 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지난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올랐습니다. 한 2, 3년 전에 4억까지였는데 지금은 6억 1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최대치가.
자, 이건 주의하실 것이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해서 계산할까요? 자,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법 적용 안 한다고 일단 적혀놨죠. 요거 예외가 있습니다. 추가된 게 또 있어요. 7억 임차인인데 우리는 하나도 보험 못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몇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대항력 이런 걸 인정해. 대항력. 집이 팔렸다. 1순위다. 그들이 인수된다. 이해되나요? 그거는 적용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웃음 변제는 안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단 말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안 되고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계산 이렇게 해야 돼요. 월세만 줄 수도 있지만 보증금 주고 월세 주잖아요, 보통.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계산해야, 여기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1분의 100인데요. 이걸 더해서 이렇게 6억 1천만 원 초과되면 안 된다. 자, 보증금 서울입니다. 보증금 4억이다. 월세 환산보증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게 6억 1천만 원 안 돼. 6억 1천만 원까지 계산해 보세요. 6억 1천만 원까지 적용되니까 이게 210만 원 나와야 된다. 아시겠어요? 210만 원이 나와야 이게 2억 1천만 원 되거든요. 곱하기 100 하면.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개 합하면 얼마 됩니까? 6억 1천만 원. 예. 요 계산법이. 주택임대차에는 환산이란 단어 없습니다. 상가에서만 환산이 있어요. 용어를. 월세만 하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보증금 없다면. 하여튼 보증금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개정해가지고 제가 6억 1천만 원 그거 하나만 봐두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울 하나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반 것은 다른 것은 여러분 기본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월 차임액을 하고요. 그 갈로 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얼마 곱한다 월세에다가 1분의 100 찾았나요? 예, 1분의 100. 이걸 처음에 100분의 1이라고 출제한 사람도 있거든요. 1분의 100입니다. 그냥 100인데 1분의 100 숫자로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환산금액을 포함한다 해서 이게 환산보증금 계산법이고 3항 보세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찾았나요? 요겁니다. 초과되면 이 법 적용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 그리고 10조 1항, 2항, 3항 본문 그리고 10조 2부터 10조 8, 10조 2부터 8까지가 뭐냐 하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3조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 적용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적용합니다. 되시나요? (10조의 2항이)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요구하는 거 아시죠? 이거 개월수 연수 바뀐 거 아시죠? 최초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최초 임대차 포함을 해서 5년을 넘지 못한다가 지금은 연장돼 가지고 10년으로 늘었어요. 10년. 10년 늘어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서울의 그 족발집. 족발집 장사가 잘 되는데 5년 됐다고 나가라 했거든. 근데 계속 하겠다 하니까 월세를 뭐 몇 배인가 더 내라고 갑자기. 근데 5년 기간 지나면 새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 말 이해됩니까? 일단 이 기간 지나면,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지만 일단 끝나면 어떻게 돼? 보장 기간 없으니까 새로 계약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본주의 원칙상. 자본주의 국가 맞죠? 새로 계약해야 되는데 주인은 뭘 요구한다? 보증금을 옛날보다도 훨씬 많이, 제 기억으로 한 3배 이상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감당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임차인이 흉기 들고 주인 찾아가서 상해를 간 거죠. 죽었나요?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이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0년이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년 계약했다. 연장 요구하는 거예요. 3년 또 요구했다. 되시나요? 그럼 6년 끝났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아니고, 연장할 때 10년이 아니고 처음부터 1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4년이 더 가능하죠. 예, 임차인이 특별히 잘못이 없으면 일단 10년까지는 인정해주라, 이런 셈이 되죠. 그걸 5년에서 10년 늘려준 거죠. 첫째, 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급하면 원시시 대까지 다 인정해준다. 특히 형법에서 불소급의 원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범죄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그게 범죄다. 옛날에는 범죄라고 안 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오늘부터 적용해야 되지. 10년 전, 100년 전 사람 다 잡아들인다 이러면 이제 인권 침해가 되거든요. 특히 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급 입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죠. 근데 이 법이 이제 10년이라는 걸 시행할 때 다툼이 있으면 판결이 이걸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시행할 때 10년이었는지 5년이었는지 따져본다고. 지금 소송은 오늘 붙었지만, 이해됩니까 지금? 소송은 오늘 붙었지만 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언제 있었는가, 거래가 첫 임대차가 언제 있었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내려왔을 거니까. 임대차가 연속돼, 상가 아니더라도 토지 임대차로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임대차였다면 그 법을 적용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임대차가 있었다. 일제시대 그 법을 적용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7억이다. 임차인에게 적용 안 되는 거 찾아라 말이죠. 뭐가 적용 안 돼요? 경매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안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끝났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있죠. 이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들은 금액이 6억 1천만 원 넘어가면 서울 지역에 처음부터 등기해놓고 딱 들어와야 그게 안전하죠. 전세권처럼. 이해되시죠 이제? 그게 전세권이 힘이 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등기를 처음부터 해버리니까 이런 거 안 따져도 된단 말이죠. 소액 최우선,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죠. 소액이 아닌데 뭐 고액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낸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게 낸 거예요. 이 조문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법인데 법은 원래 조문부터 봐야 되거든. 그게 가장 기본인데 조문 숫자가 많으면 안 본단 말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자, 다시 그 앞에 3조 나왔습니다. 보세요. 152페이지 3조.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대학력 등 해놨.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요. 대학력. 상가 임차인이 대학력 갖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인도받고. 그러니까 점포에 입주해야 되고요. 점포에 입주해. 뭐 해야 돼요? 다시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사업자 등록.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시험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이라고만 외우니까 출제위원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증 받아오는 거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날 주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7일 안에 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 법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업자 등록 한 때다, 등록증 받은 때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다. 그 신청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딱 까먹고 있는 게라. 사자보다도 신청이 더 중요하다니까.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 당연한 것이고, 그죠? 신청한 날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이건 똑같단 말이죠. 주택하고. 요런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등록증 받은 때도 아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신청한 때 기준. 물론 이 사람 나중에 받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이런 것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하나 하고 지금 무슨 건물요? 이런 걸 시험 낸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소한 걸 시험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법 전문을 받는가 묻는 거란 말이죠. 요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상가임대차 이 법 나오고 난 뒤에 제일 어렵게 낸 거라. 내가 볼 때는요. 가장 기본만 기억하지 아주 특이한 경우 기억하지 않거든. 이 7억을 시험 한번 냈단 말이죠. 1항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조에 대해서. 이게 대항력이고요. 이 건물을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지 승계한 것으로 본다. 2항. 이런 것들이죠. 사망은 동시행 문제고요. 4항도 마찬가지. 자, 4조 봅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 받는 거 아시죠? 요거 있어야 우선 변제 받는데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아올까요? 이것도 시험 낸 거예요. 관할 세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는 동사무소가 맞거든요. 등기소 해도 됩니다만은 요거는 세무서 가야 돼요. 관할 세무서. 그래서 1항에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어디 관할 세무서장입니까? 임대인 소재지 아닙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고 건물 기준이 오케이. 그걸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작성하라는 뜻이고 3항에 보시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시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냥 아무에게나 허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계약한 임차인, 사각형 안에 있죠. 또 상가 건물 소유자, 이 건물을 인수한 사람도 상세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판결 받은 사람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확정일자고 기재사항은 안 받아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5조. 자, 5조가 법 제목이 뭡니까? 보증금의 회수.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에도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증금의 회수란 단어.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우선 변제력이에요. 우선 변제력.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 갖춰야 돼요. 이건 뭐 구조가 똑같아요. 자, 1항 볼게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무슨 판결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 소송에서 성수한 판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이 뭐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임이 틀림없다. 그 말 이해됩니까? 자, 이 부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가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려면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 가장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알죠? 강에 사는 물고기인지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지 별로 안 가르쳐줘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것도.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는 자신이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걸 있어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 판결 있을 때는 된다. 원칙과 예외. 이것도 이해해 두시면. 한 번 시험 낸 적 있어요. 주택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차인도 판결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잖아요. 그걸 민사소송에서는 읽어봅니다. 시작. 채무 명의가 뭐라고요? 권리자 확정 판결. 이 용어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래요. 싹 들어오지 않는 말인데. 임차인은 경매 신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채무 명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채권자라는 걸 증명하는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것도 주택하고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둘째 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어디서 시행합니까? 군청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누가 합니까? 세금 안 내가지고 압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매각해가지고 세금을 환수하겠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법원이 파는 게 아니고 공매도 처분인데 판다, 처분이다 인데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누구한테 위탁해 놓는다. 자산공사 이런 데다가 맡겨 놓는 거예요. 이 공매는 법원에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경매 또는 공매 때 임차 건물 갈로 안에 뭘 포함한다? 대지, 땅 포함하는 겁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포함합니다. 그 환가대금, 경락대금에서 후순위잖아.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후순위는 자기보다 등록되어 있는 후순위 뜻하고요. 그 밖의 채권자는 요거는 일반 채권자예요. 등기 안 돼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경매시에 맹꽁등 받는 거 아시죠? 없으면 못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는 경공매 시에 누구보다 먼저 후순위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이해되시죠? 예, 후순위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매매 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매매하고 상관없어요. 최우선 변제도 경매 때 공매 때 이야기지 매매 때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주택에서 시험 한번 낸 적이 있다고요. 대항력은 매매든 경매든 상속이든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 예. 뭐 상속도 적용되고 교환, 매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언제 때 적용된다고요? 경공매 때 적용돼요. 그럼 채권자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경매 신청해도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으면 자기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배당 요구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쥐가 경매 신청으로 돈 안 받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거죠. 그걸 이제 해석해 준 것인데,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요구 된 거다 보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이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돈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필수입니다. 안 하면 배당을 안 해줍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일반 채권자도 배당 요구해야 돼요. 안 하면 안 줍니다. 사망해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1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주택에도 있는데요. 건물 줘야 보증금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인데, 판례는 같이 주고받으라 동시행입니다. 뭐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그 구항 한번 보세요. 금융기관이 대출해주고 보증금 인수하는 수가 있거든요. 채권자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에게 대출해주고 임차인 대신에 이게 권리 행사하는데, 구항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멀쩡히 있는데 금융기관이 대신 해지해버리면 쫓겨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6조 임차권 등기명령. 종료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는 겁니까?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때, 이때 신청할 수 있다. 종료 후에 신청하는 거죠. 돈 안 주니까. 요것도 주택에 대해서 거의 똑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비용도 임대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7조에 보시면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의 효력.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임대차 들어가 가지고 등기를 해뒀다 이 뜻이죠. 그래도 임차인이거든요. 상가 같으면 상가 임차인, 여전히 상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된 상가 임차인에게는 이 법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상인인 건 똑같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등기 됐으니까 등기로 보호받으니까 이 법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 대수도 임차인인 건 똑같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7조에 이게 민법 621조에 따른 건물 임대차 등기 효력에 관해서는 6조의 5항 및 6항을 준용한다 해서 임차권 등기된 거 대항력 그대로 유지된다 뜻입니다. 5항과 6항이.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제 8조 보겠습니다. 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주택에서는 3조의 5에 있던 조문이에요. 이것도 1순위일 때 이야기예요. 1순위라서 우선 변제력 행사해도 되고 대항력 행사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우선 변제력 행사했다면 보증금 달라는 소리고 보증금을 다 받았으면 소멸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단 보증금 다 못 받았다, 배당 못 받았다 1순위인데도 일부 남은 부분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뜻이에요. 주택하고 거의 내용 같아요. 자, 구조에 보시면 기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누구는요?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6개월 계약했을 때 임대인은 1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6개월 하고 나가도 된다는 거죠. 나가게 된다는 거죠. 또 1년 주장해도 되고요. 그동안에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요 제 10조에 10조. 10조가 뭡니까? 계약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 임대차 기간부터 지금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 하는데 몇 기 연체하면 3기 연체.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요거 시험 전부 다 냈던 것들이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대를 했다. 무단전대죠. 그러면 그 갱신 거절 사유다 이 뜻이죠. 5번도 시험 낸 적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건물을 갖다가 이제 파손시켰는데 고의만 됩니까? 과실도 됩니까? 과실하면 안 돼요. 고의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과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과실하면 경과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경과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시험 냈단 말이에요. 이러면 틀린다고 아시겠죠? 중자가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3기 그것도 뭐 2기, 1기 다 냈고요. 그 다음에 6호는 뭐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 못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붕괴됐다고 보시겠죠.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하면 좋은데 기간이 아직 재건축하려면 기간 많이 남았는데 미리 나가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빨리 비켜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나 다를 추가시킨 거예요. 신설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니까 임대인이.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언제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언제 어떻게 고지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요. 상세하게 고지를 알려야 되고요.
언제요? 체결 당시에.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를 때, 그 계획에 맞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했다. 안전사고 우려, 이거는 말로만 안전사고 우려해가 안 되겠죠. 안전진단 같은 게 필요하겠죠. 객관적으로.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뭐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8호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8가지가 갱신 거절 사유예요. 거의 다 시험에 냈고요. 그 밑에 8호 밑에 2항 보십시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요거 고치세요. 10년으로. 그 다음에 3항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자동 연장인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 이것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연장할 때는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항이 임대인이 제한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4항, 이것은 갱신 청구권이 아니고 묵시 갱신, 자동 갱신되는 거예요. 4항은.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죠. 임대차 존속 기간은 자동 1년이 됩니다. 이때 5항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 1년인데 자동.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 후에 몇 개월 지나면 소멸한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임차인 기준으로는 3개월 전에 통고를 해줘야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받아다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하고 바로입니까? 갱신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까? 계약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갱신하고 나서 이야기. 10조 2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 조금 전에 7억짜리 6억 1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 경제사정 변동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을 정감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0조의 3부터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지금 현재 임차인 생각해야 되죠.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들어오려는 사람, 임차인 되려는 자겠죠. 이들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권리금입니다. 그것을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럼 맨 처음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 들어오는 임차인. 건물주인한테. 그래서 임대인 컴마 되어 있는 거죠. 임대인 컴마.
이해됩니까? 임대인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명문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영업하다가 2년 있다가 나가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임차인 대리는 자,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임차인 대리는 자, 즉 주인은 갑, 지금 현재 임차인 을,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병이라고 했을 때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것을 갑이 방해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걸 신설해 놓은 거예요. 방해 못하게. 자, 권리금 계약 1항은 권리금 뜻이었고요. 2항에 보시면 권리금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주어인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이해되시나요?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게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 주체는 누굽니까? 권리금 계약의 주체 을과 병이에요. 갑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거 저 같으면 이걸 내고 싶은데 말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금 계약. 다음 10조의 4보입니다. 임대인은, 그 제목이 뭡니까? 10조의 4 제목,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갑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종료되기 3개월 사이에, 아시겠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은 누구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을과 병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지금 을과 병이 권리금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을이 데리고 온 병, 이해되시죠?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갑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10조 1항 사유에 해당되면 그렇지 않다. 10조 1항은 갱신 거절 사유예요.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방해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가라 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1호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병에게 갑이 권리금 요구하거나, 이 뜻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갑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달라 하거나 받거나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건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을이 병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즉 중간에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 하여금, 병으로 하여금 을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 병에게 조세, 공과금 이런 것에 비춰 현저히 고액 차임 요구를 한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전에는 월세 100만 원 해놓고 지금 300만 원 달래.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방해하는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나는 이 사람 병하고 계약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을이 병을 아무리 데리고 와도 계약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방해하면 안 된다. 그 정도 보시면, 그 다음에 2항은 1, 2, 3, 4, 5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병이 보증금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병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좀 추상적이면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3번 보세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이거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포 죽어버리죠. 거의 죽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몇 개월요? 1년 6개월.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갑이 데리고 온 정 아시겠죠?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데려왔다고요? 갑이 데리고 온 거예요. 갑이 조선한 선택한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임차인 정입니다. 이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데리고 오면 이제는 안 된다. 우리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임차인이 1항을 위반해서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다. 여기 바로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그 손해배상액은 금액은 잘 보세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예컨대 5천만 원. 그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지금 현재 권리금이 얼마냐? 뭐 4천만 원 이렇게 한다면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5천만 원 물려주라. 4천만 원까지만 물어주라. 낮은 금액 넘지 못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권리금을 두 개를 평가해야 돼요. 새로 들어온 사람의 권리금하고 지금 현재 권리금하고 평가해가지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게 손해배상액이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항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을이 갑에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냈습니다. 이거 몇 년이라고요? 3년. 이거 시험 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꿔서 냈어요. 방해한 날입니까? 종료한 날입니까? 방해한 날로 냈다니까. 글자 잘 봐야 됩니다. 요 두 개 다 시험 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권리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제척기간일까요? 소멸시효 기간일까요? 그렇죠.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법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척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원흉이 필요하다 원흉이 필요 없다? 원흉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임대인이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못 줍니다. 이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10조의 5는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권리금. 10조의 6은 국토부 장관이 이 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권장할 수 있다. 국가 표준계약서 같은 게 필요하죠. 유통질서를 위해서도. 권리금이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권리금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면요. 제 제자 중에 여러분 벌써 십몇 년 넘은 사람입니다. 한 15년 이상 된 사람인데 서면에서 이제 자기 딴 사람 이 사람은 새벽 4시, 5시 이때 퇴근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 뭐 하는데 새벽 4시, 5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도둑놈이 같겠지 속으로 말은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렇게 늦게 오는데 하니까 선생님 저는 상가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술집 하는 점포 있잖아요. 장사 잘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잖아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이 중개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저녁에 문 열 때 가서 집 팔아라 할 겁니까? 장사가 다 끝나면 2시, 3시, 4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점포에 가서 사장님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 시설은 어떻게 하고 권리금 어떻게 하고 언제쯤 넘기는 게 좋겠는가, 장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 맨입에 합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해야 됩니까? 술 한잔 먹고 하니까
아침에 해 뜨면 이제 지는 귀가하는 거. 권리금 규정이 지금 생겼잖아요. 생기기 전에는 이 부분에 규제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권리금 점포 큰 거는 뭐 1억, 2억 이렇게 하거든요. 억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천 단위가 아니에요. 억 단위예요. 그럼 10% 이렇게 권리금 수수료. 물론 둘이서 이야기죠. 물론 둘이서 이야기. 임차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후에 양도하느니 지금 장사 잘 안 될 때 두 달 안에라도 양도하게 되면 자기 보증금 다 아낄 수 있잖아요. 월세도 아끼고. 내 말 이해되죠?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가 그 피같이 마르거든요. 장사 안 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채는 제대로 줘야 되고 장사는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빨리 처리해 줄게. 그래서 이 상가만 전문으로 해요. 서울에서 체인점 하는 사람 할 때는 전부 이 사람한테 연락이 다 온답니다. 왜냐면 부산 지역에 점포를 자기가 꿰고 있대요. 그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베란다 설치하는 거 아시죠?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종 바뀌면 무조건 인테리어거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 업자 딱 찍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건 이렇게 딱딱 해주라고 지시해가지고 오케이 받도록 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사비도 또 남거든요. 수수료가 있단 말입니다. 공사업자하고. 하여튼 지금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어떤 뜻이 가 있는가 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이 권리금 기준을 고시한다 했잖아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과세 대상이 돼요. 그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말을 해보세요. 요거 시험 다 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만 보고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고르게 봐야 되는데 맨날 그 한쪽 하나만 보고 간다니까. 외우고 간다니까. 삼삼하고 간다. 삼삼하고 갔는데 요거 나오는 게. 시험 내는 사람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내도 알고 있는데 출제자들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꼭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길어도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시험 내야 되니까 아닌 거를 자꾸 내는 거죠,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그 11조 159페이지 보세요. 도표 시행령 보세요. 요거 보시면 둘째 줄에 정액 요구할 때 100분의 9 초과하지 못한다 해놨죠. 요거 줄이 바꾸세요. 100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도 100분의 5고요. 상가도 100분의 5 바뀌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조 보시면 제목 보세요. 14조 제목.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찾았나요? 요게 뭐냐면 14조가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최우선 변제예요. 상가는 금액이 작습니다. 지금 밑에 그대로인데 이 1항을 잘 보세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이때 다른이 후순입니까? 선순입니까? 다른 담보물권자 할 때 다른. 후가 아닙니다. 선입니다. 선보다 먼저 이 뜻이. 그래서 최우선이라고요. 그 주택에서 시험 고글자 다른을 시험에 냈고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언제로 합시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락 허가 결정 전에 하면 안 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입니다. 3조 1항 요건 언제로 하세요. 이게 뭘까요?
대학 요건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요 기본 틀은 꼭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보증금 일정액 하면 최우선 면제고요. 다른이라는 말은 선순위보다 먼저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네 번째, 대학 요건 갖춰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16조 보세요.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는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7조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